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근육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영양소일까요? 놀랍게도 단백질은 우리 몸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호르몬과 효소, 면역세포와 항체까지 모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흔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백질이 하는 수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약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수만 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즉,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과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만 필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매우 많습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과 결합 조직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도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 역시 단백질입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크게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단백질을 분해하고 다시 합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은 호르몬과 효소를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화학적 반응은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역시 단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단백질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역시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보디빌더만 먹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운동하는 사람만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을 근육 영양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 전체를 위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세요. 둘째, 매 끼니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매 끼니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섭취가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셋째,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세요. 육류와 생선, 달걀과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보세요.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성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게 섭취하세요. 운동량과 나이, 체중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단백질 섭취량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과 목표에 맞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단백질 만능주의를 경계하세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식단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식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단백질을 운동하는 사람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단백질을 우리 몸 전체를 위한 필수 영양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건강은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만 먹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은 충분한 단백질과 적절한 탄수화물, 지방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단백질을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다양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30g 이상 먹으면 흡수하지 못한다. 단백질은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한다. 30g 이상 먹으면 모두 버려진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몇 g을 먹었느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생각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은 한 번에 30g 이상 먹으면 흡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매우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즉, 단백질의 문제는 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한 끼에 20에서 4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끼에 약 2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물론 체중과 나이, 운동량과 식사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에서 40g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는 단백질이 모두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이 사용하지 못한 단백질은 모두 낭비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호르몬과 효소,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즉, 근육 단백질 합성이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나머지 단백질이 모두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단백질 섭취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필요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체중, 근육량과 운동 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정 숫자를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총 섭취량과 적절한 분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몇 g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끼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섭취량과 꾸준한 섭취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한 끼에 20에서 40g을 목표로 섭취해보세요. 20에서 40g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숫자를 찾기보다 적절한 범위를 기억해보세요. 둘째,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의 식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자신의 하루 총 섭취량을 확인해보세요. 셋째, 단백질을 여러 끼니에 나누어 섭취하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적절하게 단백질을 분배하여 섭취해보세요.
매 끼니 단백질을 포함하는 습관은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자신의 목표에 맞게 섭취하세요.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일반인의 단백질 필요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단백질 섭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단백질 섭취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단백질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몇 그램을 먹었는지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전체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30g 이상은 모두 버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부터는 단백질을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생각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끼에 20에서 40g 정도를 목표로 하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총 섭취량과 적절한 분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20에서 40g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와 생활 습관에 맞게 충분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특정 숫자가 아니라 균형과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근손실이 온다. 운동이 끝나자마자 프로틴 쉐이크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정말 운동 직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골든타임이 훨씬 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와 골든타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후 30분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 후 근육 단백질 합성은 수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상 증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이 끝난 직후 몇 분을 놓쳤다고 해서 근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0분 골든타임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전 식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에 무엇을 먹었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 전 몇 시간 이내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그 아미노산은 운동 후에도 혈액 내에 남아 근육 단백질 합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만 강조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놓치는 접근입니다. 운동 전후의 식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가입니다. 운동 직후 프로틴 쉐이크를 마셨더라도 하루 총 섭취량이 부족하다면 근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동 직후 단백질을 먹지 못했더라도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총량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운동 직후 단백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근육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했거나 오랜 시간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30분 안에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골든타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관입니다. 근성장은 한 번의 식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분 차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건강과 근성장은 장기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이 끝나자마자 프로틴 쉐이크를 찾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둘째, 운동 전후 몇 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운동 전 식사와 운동 후 식사를 함께 고려해 보세요.
몇 시간 이내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을 먼저 확인하세요. 운동 직후 한 번의 식사보다 하루 총 섭취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넷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 끼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은 근성장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은 최고의 영양 전략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실천하세요. 모든 사람이 운동 직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운동 시간과 생활 패턴에 맞는 단백질 섭취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자신의 운동 후 식사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운동 후 30분을 놓쳤다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부터는 골든타임보다 꾸준한 식습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운동 후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총 단백질 섭취량과 꾸준한 식사 습관입니다. 근성장은 30분이 아니라 장기간의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틴 쉐이크는 꼭 먹어야 한다. 운동하면 단백질 보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 보충제를 먹지 않으면 근육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단백질 보충제는 필수일까요? 놀랍게도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만드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보충제는 단순한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특별한 운동 보조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이름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식품입니다. 닭가슴살과 달걀, 우유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보다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단백질 보충제는 마법의 근육 생성제가 아닙니다. 그저 단백질을 섭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 충분하다면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보충제로만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충제의 여부가 아니라 총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운동 후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보충제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과 편리성입니다. 네 번째, 단백질 보충제가 음식보다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을 간편하게 공급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닭가슴살로 먹어도 좋고 계란으로 먹어도 좋으며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근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총 단백질 섭취량과 꾸준한 식습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보충제를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단순한 식품입니다. 필수품도 아니고 만능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둘째,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신의 식단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활용해 보세요. 넷째,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단백질 함량과 원료, 당류와 첨가물 등을 확인하는 습관은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선택하세요. 운동 시간과 식습관, 생활 패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에게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자신의 식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단백질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단순한 식품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하다면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음식과 보충제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